영선도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움직이고 있었다. 한경욱, 도회장, 유인구.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란 반점에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찾아왔다. 식당 유리창이 깨졌다. 편의점에는 협박장이 붙었다. 영선스틸 직원들은 정체불명의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권오라는 불안에 떨었다. 이제 그만하면 안 돼? 정우명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을 잡을 뿐이었다. 이번 한 번만. 호명아. 이번만 끝내면 돼. 그의 눈빛은 이미 결심을 끝낸 사람이었다. 같은 시각, 강범용은 혼자 유인구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배신당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혼자는 무모했다. 골목에서 수십 명에게 포위당했다. 주먹이 날아들었다. 발길질이 이어졌다. 강범용은 끝까지 버텼다. 그러나 숫자를 이길 수는 없었다. 무릎이 꺾였다. 그때 퍽! 첫 번째 조직원이 날아갔다. 퍽! 두 번째가 쓰러졌다. 마치 바람처럼 나타난 그림자. 봉제순이었다. 그의 발끝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졌다. 순식간에 전투가 끝났다. 강범용은 피투성이 얼굴로 웃었다. 야. 봉제순이 돌아봤다. 왜? 북한 새끼. 그래도. 강범용이 손을 내밀었다. 한번 같이 싸워보자. 봉제순은 처음으로 웃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다시 모였다. 정우명, 봉제순, 강범용, 그리고 강검사. 작전 목표는 하나였다. 해븐 캐피탈 비밀 사무실. 그곳에 영선도 개발 사업의 모든 비밀이 숨어 있었다. 잠입은 완벽했다. 정우명은 경비 시스템을 무력화했다. 봉제수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강범용은 직원으로 위장했다가 들켜 쫓기며 소란을 일으켰다. 덕분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결국 서버실 진입 성공. 컴퓨터 화면에 수많은 자료가 떠올랐다. 토지 강탈, 카지노 자금 세탁, 정치권 로비, 불법 비자금.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정우명이 USB를 뽑아들었다. 됐어. 그 순간 경보음이 울렸다. 잡아. 추격전이 시작됐다. 총알이 빗발쳤다. 세 사람은 미친 듯이 달렸다. 옥상 난간을 뛰어넘고 창문을 깨고 탈출했다. 그리고 정우명이 크게 외쳤다. 못할 게 뭐가 있어? 그의 눈빛이 불타올랐다. 끝장을 내야지.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강검사가 사라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도회장이었다. 증거는 가져갔더군. 정우명의 얼굴이 굳었다. 강검사는 우리가 데리고 있다. 내일 밤. 도회장이 웃었다. 해븐호텔에서 모든 걸 끝내자. 전화가 끊겼다. 정우명은 바다를 바라봤다. 봉제순이 옆에 섰다. 강범용도 따라왔다. 세 사람은 말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봤다. 최후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밤. 해븐호텔. 화려한 불빛 아래 영선도의 모든 악이 모여 있었다. 지하 금고. 그곳에 강검사가 감금돼 있었다. 그리고 도회장, 한경욱, 유인구, 세 빌런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우명 일행도 도착했다. 끝내자. 봉제수는 리철진의 부하들과 맞섰다. 그의 몸이 춤추듯 움직였다. 택견의 모든 기술이 폭발했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진짜 불개. 그 누구도 그를 막지 못했다. 강범용은 마침내 유인구와 마주했다. 오랜 원한, 배신, 분노. 모든 감정이 주먹에 담겼다. 두 사람은 처절하게 싸웠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강범용의 주먹이 유인구를 쓰러뜨렸다. 이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형님 몫이다. 정우명은 한경욱과 마주했다. 한경욱은 끝까지 비웃었다. 넌 결국 아무것도 못 받고. 그러나 정우명은 웃었다.
아니, USB가 화면에 연결됐다. 강 검사가 준비한 생중계가 시작됐다. 전국으로 비리가 공개됐다. 한경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 회장도 무너졌다. 도망치려던 그들은 결국 경찰에게 포위됐다. 수갑이 채워졌다. 10년 동안 쌓인 거대한 악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1년 후, 영선도의 여름은 여전히 눈부셨다. 푸른 바다는 반짝였고 항구에는 고깃배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1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1년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인생 전체와도 같은 시간이었다. 오란 반점. 점심시간을 맞은 식당은 정신없이 바빴다. 짬뽕 하나요? 짜장 둘 추가요. 사장님 단무지 떨어졌어요. 주방 안에서는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정우명은 땀을 뻘뻘 흘리며 웍을 돌리고 있었다. 철판 위에서 불꽃이 치솟았다. 탕, 탕. 웍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과거 국정원 최고의 블랙 요원. 코드네임 그림자. 하지만 지금은 아빠. 주방으로 뛰어든 지우가 정우명의 다리를 붙잡았다. 정우명은 웃으며 아들을 번쩍 안아 올렸다. 왜? 축구하러 가자. 지금? 응. 권오란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장사 끝나고. 에이. 지우가 시무룩해졌다. 정우명은 그런 아들의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오늘은 아빠가 무조건 간다. 진짜? 진짜. 지우가 환하게 웃었다. 정우명도 따라 웃었다. 이 웃음 하나면 충분했다. 목숨 걸고 싸운 이유가, 모든 걸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이곳에 있었다. 영선 스틸. 창고 안. 봉재수는 포장 상자를 옮기고 있었다. 이제 그는 누구보다 성실한 직원이었다. 형. 허남일이 달려왔다. 오늘 회식 있는 거 알죠? 안 간다. 또요? 시끄럽다. 형이 안 오면 예지 누나가 서운해할 텐데. 봉재순이 멈칫했다. 멀리서 장부를 정리하던 이예지가 슬쩍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시선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허남일이 킥킥 웃었다. 어휴. 봉재순이 피식 웃었다. 1년 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순간 누군가와 밥을 먹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를 걱정하는 살. 그는 더 이상 불개가 아니었다. 사람을 죽이는 병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형이고 누군가의 동료였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한편 영선도 최고의 명소가 된 곳이 있었다. 범용 편의점. 커다란 간판 아래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다. 강범용은 계산대에서 쉴 새 없이 계산을 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마공복이 질색했다. 형님. 왜? 너무 친절한 거 아닙니까? 강범용이 인상을 썼다. 친절이 무기다. 무섭네요. 올해도 친절상 받아야 된다. 그때 문이 열렸다. 박미경이었다. 강범용 얼굴이 순간 빨개졌다. 마공복이 바로 외쳤다. 형수님 오셨습니다. 야! 강범용이 마공복 뒤통수를 때렸다. 박미경은 웃음을 터뜨렸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 강범용은 여전히 투박했다. 하지만 이제는 행복해 보였다. 저녁. 영선도 해변.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정우명이 먼저 도착했다. 잠시 후 봉재순. 그리고 강범용이 맥주를 들고 나타났다. 야. 강범용이 캔을 흔들었다. 오늘은 내가 산다. 무슨 바람이냐? 편의점 사장 돈 많다. 세 사람은 모래사장에 나란히 앉았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한참 뒤 정우명이 입을 열었다. 후회하냐? 뭘? 10년. 강범용은 잠시 생각했다. 예전엔 했다. 지금은 안 한다. 봉재순도 말했다. 나도. 정우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도 마찬가지였다.
10년 동안 잃은 것만 생각했다. 전성기, 명예, 능력, 꿈. 하지만 지금은 알았다.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다는 걸. 그 순간 멀리서 권오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지우도 달려오고 있었다. 허남일도 있었다. 박미경도, 마공복도, 조 팀장도, 강 검사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강범용이 웃었다. 시끄러워지겠네. 정우명은 사람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함께 버티고, 함께 싸우고, 함께 살아낸 사람들이 가족이었다. 누군가는 인생의 절반이 지나면 늦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영선도의 세 남자는 알고 있었다. 절반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정우명이 맥주캔을 들어 올렸다.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다. 웃음소리가 밤바다를 가득 채웠다. 인생은 완벽해져서 행복한 게 아니다. 부족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행복한 거다. 50%면 충분하다. 나머지 50%는 살아가면서 채우면 되니까.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킹무비박.